자, 한국은행이 자신들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집값이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고금리에도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금융 불균형 현상이 나타나는 핵심 요인으로 부동산을 지목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주문했어요. 그래서 정부의 대출 완화 정책이 집값 오름세를 부추겨 통화 긴축 효과를 제한한다라고 이제 비판한 거죠. 자, 때늦은 비판이고 매우 소극적인 비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통화를 책임지고 있는, 물가를 책임지고 있는 한국은행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저는 매우 비겁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집값은 소득 등 여러 경제 여건을 고려할 때 매우 고평가된 상태라고 진단하고, 글로벌 고금리 환경이 조기에 해소될 거라는 시장의 기대가 커지는 데 대해, 즉 미국이 곧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섣부른 예단이 될 수 있다고 경고장을 날리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어제 발표한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 보고서에서 언급했어요. 최근에 주택 가격이 오르고 덩달아 가계 부채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밝히게 됐다. 그래서 한은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터지고 나면 너그는 뭐했나라는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 아주 한국은행장이 맨날 자신있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기자회견을 해서 직접 말해야지 슬그머니 보고서에 집어넣어놨어요. 집값은 지난해 빠르게 하락했지만 올해 지금 내림세가 둔화하더니 7월에 상승세로 전환했다. 그러면서 오늘 파르크 한남이 180억 실거래 역대 최고 매매가 기록했다. 송파 집값 상승 0.24 최대. 이러면서 서울의 집값이 오르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오늘도 여러 언론에 등장했어요. 한은은 주택 가격이 소득과 괴리돼 높은 수준을 유지해 기초 경제 여건과 비교할 때 여전히 고평가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한국의 제일 경제학적으로 잘난 사람들이 모여있는 한국은행에서 한국 국민의 소득이나 생활 수준을 감안해 볼 때 집값이 턱없이 높다 말을 이렇게 어렵게 합니다. 집값이 뛰면서 지난 9월 이후 완만한 감소세를 지속한 가계대출은 그게 정부의 방향이었죠. 올 4월부터 주택 관련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돌았었고, 증가 폭이 갈수록 커져서 은행 가계 대출이 4월 이후 5개월 동안에만 25조 1000억이 증가했다. 한은은 가계 부채는 주요 국가와 달리 부채 축소가 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거시 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다. 자, 이제 한방 터질 수 있다라는 말을 이렇게 비비 꼬아서 할 수 있죠. 그래서 과도한 수준의 가계부채는 장기 성장세를 저해하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하는 등 중장기적 시각에서 부채를 축소시키는 노력을 계속하는 정부의 일관성이 있는 공조 능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니까 한은은 계속 우려하는데 왜 정부가 이걸 부채를 늘렸느냐라고 이제 슬그머니 아주 소극적으로 뒷박을 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은행은 글로벌 긴축 기조, 즉 고금리가 굉장히 오래 갈 수 있다. 당초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수 있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물가나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방향, 최근의 금융 불균형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 없는 우려 요인이 있다. 이랬지요. 오늘 아침에 보면 미국이 고유가에 물가가 다시 고개를 들었고 10년물 미국 국채 금리가 4.3을 돌파하고 쉽게 미국 물가가 내려오지 않을 것 같고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고 9월 달에 다시 금리를 올리는 쪽으로도 고려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느니 물가 상승률 2% 목표가 불확실하다라고 말하면서 어렵다는 이야기죠. 통화 긴축 지속 가능성에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내년 말까지 고금리가 지속된다라고 끝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이제 와서 한국은행이 곧 고금리 환경이 끝난다고 말하다가 슬그머니 말을 바꾸고 있어요. 중국의 경기 부진이 우리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한 변수로 평가된다.
자, 이러면서 주택 가격 상승 기대 꺾는 수요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정부가 집값이 떨어진다 신호를 줘야 되는데 지금 정부 주도로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신호를 잘못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서 경기 회복이 이제 회복세가 된다고 10월 달부터 회복세가 된다고 기재부나 금융위원회나 뭐 이런 다른 부서들은 다 이러고 있는데 한국은행은 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를지 굉장히 우려된다 말하면서 불확실성이 상당히 많아서 이 고금리 상태가 지속되고 경제가 회복이 늦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겁하게 이야기할 바에야 누가 이 말 못합니까? 자, 오늘 이제 아침에 동아일보 일면에 금융위기 15년 한국 가계부채 정폭 GDP 대비 G20 국가 중에서 가계부채 증가하는 폭이 중국에 이어 2등이다. 그래서 중국이 망한 나라 42.4%, 한국이 35.8%, 일본은 30.1%, 독일은 마이너스 6.2%, 영국은 마이너스 10.7%, 미국도 부동산이 불안한데 거기는 그래도 마이너스 24.7이에요. 자, IMF 이후에 한국이 금융위기 풍랑을 잘 헤쳐온 우등성이라 했는데 지금 오늘 9월 15일은 리먼 브러더스 사태로 촉발된 금융위기가 2008년에 시작된 날이에요. 자, 그런데 한국은 고물가 고환율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 되었고 산업구조개혁은 더디게 진행되면서 장기 저성장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한 이 부채가 늘어나서 거시경제와 금융안정까지 저해하고 있고 정부의 1.4% 올 성장 목표치도 더 낮아질 거고 자, 올해는 한국이 25년 만에 일본한테 성장률이 밀릴 거라고 보고 있고 한국 성장률은 OECD 평균보다도 낮고 한국은 산업구조 개혁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 위기가 오면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을 거다. 평소 제가 다 하던 말을 이제 또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계빚이 금융위기 전에 미국보다 심각하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는 좋지 않은데 부채가 쌓이는 건 가계가 더 취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최악의 상황이 오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다. 강승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도 현 시점에서 금융당국이 높아지는 금융회사 연체율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 한국은행은 어제 발표한 통합보고서에서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저신용 취약 대출자의 연체율이 올해 1분기 8.3%로 코로나 이전 평균 8.0을 웃돌고 있다. 나라 빚도 금융위기 이후 급증했다. 그래서 2007년 말 한국의 GDP 대비 21.5% 된 부채가 작년 말에는 44.6%다. 자, 그래서 신진영 연세대 교수는 한국 경기가 급격하게 살아나는 국면이 아닌 미지근한 상태가 올해 말에서 내년까지 계속될 거다. 한국의 무역, 이렇게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역 의존도는 미국의 3배 수준이라서 굉장히 무역 의존도가 높은 개방무역 국가라서 미중 패권 다툼이 심화될수록 외부 침격에 더 취약하고 대외 의존도가 오히려 더 높아져서 내수를 갖다가 좀 강화해서 수출 사이에 균형을 잡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자, 그랬고 이 한국은 이 주가 시장도 박스에 갇혀 있다. 나스닥이 534% 뛸 때 코스피는 고작 83% 뛰었다. 오늘 동아일보 사설은 리먼 사태 15년에 위기 탈출 우등생이었던 한국이 가계빚에 눌려 열등생이 된다. 그래서 1860조를 돌파한 가계부채가 언제 터질지 모르는 내간이 된 지 오래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15년간 35% 이상 늘었는데 중국 이어 두 번째다. 그래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경기 침체 확률을 높이는 임계치를 한참 벗어났고 금융위기 직전 미국보다 더 심각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자본 잠식의 늪에 빠진 저축은행 해생이 난항이다. 지금 네 군데 저축은행이 거의 무너졌는데 아무도 인수할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금리 오른다. 다시 뛰는 고정형 주단대. 4대 시중은행 신규 대출 중 91%를 차지해서 전월보다 3%가 지금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고정형 주택담보대출이. 그래서 변동형에 대비해 낮은 금리, 특례 보금자리론 증가가 영향이라는 거예요. 자, 카드론 금리 연말까지 상승 압박, 중저신용자 대출 부실 우려, 여신 전문 금융 채권이 넉 달 넘게 상승, 2개월 시차 두고 카드 대출 반영, 급전 마련 어려운 서민 타격 클 듯, 카드사 연체율 늘어날까 걱정. 자, 주택담보대출을 조이고 있는 금융당국이 상한능력심사 행정지도 착수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풀 때는 언제고 이제 조인다고 저럽니까? 최근에 임금 체불이 올해 들어 벌써 1조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미국에서요, 지금 킹달러가 강화되어서 자본 유출 우려가 심화되고 미국의 인플레, 금리 인상, 채권 가격 인상 등 우려되고 있는데 한국의 경제가 지금 이제 심각하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에 가고 있는데 이제사 한국은행이 면피성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월세 30 코인빚만 300 서울에 온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고시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면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문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발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유주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Revolution 21, only open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함께.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